은퇴 그리고 노후 인생의 석양의 운무가 드리워질 때 나는 명상원을 찾았다. 외롭고 생기가 세해지는 시절에 뭔가는 위안의 끈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 선생님이 허접한 유튜브에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찾아뵌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베이비 부머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1955년에서 63년까지 이때가 한 7, 8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4년부터 72년 사이에도 한 7, 800만 명. 예. 이렇게 다 치면 한 1,500, 1,600만 명이 태어났다가 그들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은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서양 쪽 이런 데하고 또 달라가지고 미리 은퇴를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 후손들이 알아서 이제 효도를 하거니 이랬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제 또래의 경우가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고 또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봐요. 이런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고 있는데 거의가 은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렇게 은퇴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는 지금 청소년 문제 그 문제 이상으로 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좀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고독사 막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생계 유지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한 여자의 생생한 고백이 있었다. 저는 내색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보다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시인 이기화 씨. 도발적인 시 표현으로 문학계의 파장을 일으킨 그녀에게도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 나오셨는가 그 슬기를 좀 듣고 싶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걸 이제 그 슬기나 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게 되거나 미리 의도적으로 뭐 잘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자기 자신한테든 세상한테든 실망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마음 자세, 태도, 삶을 맞이하는 태도가 받아들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처지나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 원망하고 한탄하고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팔자겠지. 하늘이 준 어떤 운명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강하게 부정하거나 거부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여러 번 바뀌면서 막 뺄게 뺏겨가지고 밖에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인형 공장에 인형 눈 붙이는 거 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남편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19살에. 네. 기타치가 멋있어 보여서 또 선생님 또 허전한 마음에서 또 빠졌겠죠.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크진 않았어요.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시문학에 빠져들어요. 네. 예, 그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시를 이렇게 떠오르고 이걸 해야겠다 이런 또 마음이 생기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고요와 평정을 지향하게 되는데 시가 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치는 감정,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주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 예,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 한 편, 좋은 시 한 편, 그 감동적인 시 한 편 읽으면 괜찮아.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허공에서부터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안심하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시가 굉장히 시어가 예. 아주 적나라하고 도전적이에요. 제가 전에 그 변산에 있을 때 그 선물 받은 바람난 세상가의 블루스 예. 그것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그때 제가 찾아본 시 중에 이제 그 비풍초. 아유, 우리 우 선생님 그 포장마차 이름이 비풍초 아니었어요? 비풍초였지요. 예,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비풍초 좀 상호 좀 쓰자고. 재밌었죠. 예, 비닐 입힌 그 네. 살갗이 탁탁 치는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막 도전적이에요, 시어가. 예.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고 예. 그런 심정은 어째서 그럴까요? 과거에 그 험난했던 것을 좀 치유하자는 오히려 좀 예. 그런 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말이나 행동은 자기의 무의식에서부터 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과거에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면서 나를 벗겨내려고 했을까? 근데 사실 그건 나를 벗겨내는 작업이었어요. 자기 연민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갇히잖아요. 그 자기 연민 때문에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내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싶고 나한테 용서를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도전적인 기도죠. 역설적인 심정이 이 선생님이 각을 막 누르면서 그것을 막 이게 도약해가는 게 있어요. 이 시산맥을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든가. 그맘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대단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 명상원까지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 보면은 굉장한 이 도전 의식이 강하시고 과거의 그 어려움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퇴자라고 한다면 사실 삶이나 인생에서는 은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숫자가 뭐 나이라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이에 도장 찍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은퇴자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불행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얘기하기를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너는 행운의 덕보다 불행의 덕을 더 많이 본 자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일부러 불행을 찾았구나. 불행 속에서 뭔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 무의식에서 그걸 캐치했구나.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작가는 호흡에 파서 팔아먹을 상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있고 우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밋밋하고 평탄하게
삶을 살아왔다면 맞습니다. 아마 누구도 대화의 재미를 네. 못 느꼈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굴곡을 탔고 예,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거리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